네.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꽉 찼네요. 네. 오늘은 예고된 대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이 얘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시험이 지문이 쉬워져도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런 거니까 난이도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성적표인데 대부분 100분위하고 등급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 점수를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만 들으시면 확실히 잊어먹지 않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도 80점, 수학도 80점 맞으면 원점수는 이걸 동점이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다른데 동점이라고 말하는 건 좀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의 표준 점수를 크게 만들어 줘요. 그래야 좀 더 공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과목 안에서도요,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작년에는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확 높아졌잖아요. 수학도 조금 높아졌죠. 재작년에 비하면 145였다가 148이 된 거니까요. 만점자일 때.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한 점수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심지어 영어도 어려웠어요. 영어도 어려워서 연세대가 큰 굴욕을 겪었어요. 연세대 수시에 UIC라고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어 1등급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어 1등급이 적었겠죠. 여기 보시면 4%밖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려 82명이 정시로 넘어갔어요. 수시에서 82명이나 못 뽑아. 역대급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연세대를 지원한 애들인데 수시에.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니까 UIC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 중에 무려 82명이 충족을 못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의 굴욕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학이 더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점수 100점 맞았을 때의 표준 점수는 늘 수학이 컸어요. 계속 지금 국어하고 비교해 보셔요. 계속 컸다가 작년에 역전당한 거죠. 작년 수능에서 150이 국어가 차지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국어학원이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미적분 응시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응시자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이과 애들, 미적분 응시한 애들은 주로 이과 학생일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미적을 좀 잘 보고 게다가 이제 탐구를 좀 망했다 싶으면 어떡할까요? 문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차 지원이 한 3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 더 많았어요. 네. 제가 뒤에서 그런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또 볼게요. 자, 요걸 볼게요. 요거 보시면 제가 또 제자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같은 수학 안에서도 어떨까요? 확통보다는 미적이 어렵잖아요. 그럼 표점이 높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작년에는 무려 점수 차이가 크게 났어요. 이렇게 미적을 88점, 그러면 4점짜리 3개 틀린 애와 확통은 나름 다 맞았는데 이 표준 점수 100분위가 이렇게 나왔으니 문과 확통을 본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과생들 입장은 사회정의가 실현됐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일부 수학 선생님들은 미적 88이 확통 100보다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제 수학 선생님들 의견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문과 쪽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문과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여기는 재미난 일이에요. 그 이우땡땡, 이땡땡 모두 다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인데 그 위에는 다 맞았거든요. 4개 영역을 다 맞았어요. 근데 표준점수 합계가 이제 435예요. 얘는 생원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표준점수 특성이 어려운 과목이 높게 뜨니까 얘처럼 밑에 애처럼 2를 2개를 해버리면 이렇게 점수 얘 한 개 틀렸어요. 원래 생2는 73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71이니까 3점짜리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얘 표준 점수가 무려 만점자보다 14점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수석이 있고 표점 수석이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프로 질문러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2를 2과목을 다 한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알려달라. 근데 알려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추론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응시자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중에 둘 다 투를 한 애들은 주로 어디 있느냐?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과학고 떨어진 애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중 일부이기 때문에 둘 다 투를 한 애들은 1000명도 안 돼요. 몇백 명 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 또 잘 보느냐? 거기도 또 1등급부터 9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투가 잘 나온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과 애들도 과학을 2과목 하는 애도 있지만 그냥 지구과학 1하고 한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도덕, 생윤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이 표점 유불리만 보시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공부 양이나 난이도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것도 이제 궁금해 하셔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응시자 수예요. 제일 많이 응시하는 사탐에서 많이 하는 거. 우리가 국민 사탐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생윤, 사문 이런 과목이죠. 탐구에서는 이제 타임 어택이 가장 그나마 덜한 게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G1은 보통 필수로 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50점 다 맞았을 때의 표준 점수를 3개년도 겁니다. 사회탐구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표준 점수가 그 명백하게 계속 높게 나오는 과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응시자가 적고 좀 어려운 과목이 아무래도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2과목이 있죠. 그런 과목. 경제랑 정치와 법이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2개년도 보면 제일 높은 게 2과목이에요. 맞죠? 네. 잘 판단하세요. 네. 이거는. 네. 과탐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과탐은 원과목보다는 2과목이 표점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제일 높았던 게 이제 화투였죠. 네, 화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강의 정시 요강에는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33, 국어 33, 수학 40, 탐구 27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 항상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산수가 약해가지고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바꿔놔요. 국어를 1로 놓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수학과 탐구의 비중을 이렇게 매기면 이게 확 눈에 잘 와닿죠. 그래서 이과 쪽 먼저 보여드리면 특이한 거는 이제 서울대가 그 탐구 비중이 좀 작아요. 그렇죠? 예. 한양대 보시면 1대 1.8대 0.5대 1.8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사실 국어 영어는
2등급, 3등급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수학, 과학만 둘 다 1 나오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문과는 서울대는 재미난 게 문과와 이과의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그냥 1대 1.2대 0.8로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또 다 다르죠. 예. 그리고 서성한도 또 달라요. 마치 한날 한시에 이들 대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당한 것처럼 다 달라요. 반영 비율이.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다르냐면요. 만약에 반영 비율이 같으면 그 대학하고 내 대학의 점수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대학이 저 대학에 진다, 안 진다가 단박에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대학에 있었는데요. 경쟁 대학의 반영 비율을 보고 바꿔놔요. 얘네가 이렇게 하면 우린 바꿔야지. 비교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원리를 들으시면 안 까먹으시겠죠.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서성한도 잘 보시면요. 문과인데 서강대학교랑 한양대는 국어보다 수학 비중이 더 커요. 성대는 0.8이잖아요. 1이 안 넘잖아요. 그러면 국어를 더 잘해도 좋은 거예요. 성대는. 좀 문과답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공 예시까지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고요. 요건 이과고 요거는 문과 이렇게 해봤어요. 경희대는 같은 문과에서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냥 순수 문과, 문사철, 어문 쪽은 수학을 작게 보고요. 상경하고 사회, 경제 경영, 회계 세무, 호텔 경영 이런 쪽은 2배를 봐요. 2배. 0.7하고 1.4니까 이건 2배를 봐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A 학생하고 B 학생의 그 점수 합계가 똑같아요. 375짜리예요. 둘 다. A도 375. 합은 같아요. 합이 같죠. 375. 아래에도 375니까. 그런데 A는 그러면 인문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를 쓰는 게 좋을까요? A는 국어를 망하고 수학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상경으로 써야 돼요. 상경 계열을 쓰는 게 유리해지고 B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B는 인문을 써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점수 합계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영 비율을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이게 그 정시에만 있는 건데 수시는 군이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6개를 쓸 수 있어요. 같은 대학에 2번 쓸 수도 있고 연대 쓸 수도 있고 고대 쓸 수도 있는데요. 정시는 그게 안 돼요. 정시는 연대를 쓰면 고대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같은 군이기 때문에. 같은 군에 있으면 한 개만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제도입니다. 예. 우리가 취업할 때 세상에 삼성전자 썼다고 LG전자를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기 힘 있으신 분이 좀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 제가 오늘 쭉 보여드릴 거예요. 이 군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샘플로 이거는 의대만 볼게요. 의대도 전국에 가군에서 뽑는 의대가 있고 나군 의대가 있고 다군 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군에서 한 번씩 쓰겠죠. 그러면 아주 점수가 좋은 애들 같으면 가군에도 좋은 의대를 쓸 수 있습니다. 뭐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연세대 뭐 이런 아주 쟁쟁한 의대를 쓰고 그럼 나군에 이 친구들은 서울대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개가 붙으면 둘 다 붙으면 가군을 등록하겠어요? 나군을 등록하겠어요? 나군을 당연히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는 충원 인원이 항상 0입니다. 충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랬죠. 근데 가군은 볼게요. 가톨릭대는 10명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는
정시에서 15명을 뽑아요. 수시에서 25명을 뽑고. 그래서 합해서 40명을 의대가 있죠. 예. 그런데 15명을 뽑는 정시에서 25명이 충원이 됐다는 얘기는 한 바퀴가 아니라 거의 두 바퀴가 돈 거죠. 걔들은 다 서울대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연세대도 8명이 버렸어요. 연세대를. 연세대 의대를. 어느 누가? 네, 서울대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군의 메이저 의대를 버린 애들 숫자와 서울대 충원 인원이 정확하게 같아요. 43명인데 서울대 인원이 40명이잖아요. 거의 글로 빠졌다고 보시면 딱 계산이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요건 인쇄가 안 돼 있죠? 이것도. 네, 돼 있어요. 이렇게 얘 가군, 나군, 다군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는 공대. 왜냐하면 얘는 등급이 과학에서 하나가 3이 떴죠. 111, 31 이렇게 뜨니까 의예를 셋 다 쓰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남대 의예 붙었고 서울대는 요 공대를 썼는데 이 항공우주공학과는 아주 인기 공대는 아니에요. 네, 인기 공대는 요즘에 컴공이죠. 컴공, 전화기, 전자, 화공 기계가 인기 공대인데 얘는 이제 우주 매니아인가 봐요. 이제 그 나로우를 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가군을 등록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나군에 가려면 서울대 약대를 쓰고 약대를 가는 애들도 있어요. 나는 피 보기 싫다. 네,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일반적인 학과의 선호도하고 서열이니까 성적이죠. 이게 위가 높은 거예요. 위가 높은 거라 이제 이과 쪽은 뭐 의학 계열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공대에서 인기는 컴공, 전자, 화공, 기계,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과들을 이제 정시에서 쓰니까 보세요. 이 컴퓨터가 제일 요즘 센 과잖아요. 핫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가나에 뭐 의대나 뭐 약대 쓰고 이 컴공을 썼다가 붙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컴공의 추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가 보면 제일 센 공대가 오히려 펑크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이 없이 우리 그냥 성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한 30개를 써서 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IT 기술로 다 됩니다. 그거. 영국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육하 시스템은 그렇게 한 통 안에 다 넣고 군이 없어요. 그래야 좋죠. 그게.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군 때문에 그런 역학관계를 또 따져야 되고 운이 작용을 합니다. 운이. 그래서 자, 이 내용은요. 제가 참고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 카페 중에 수만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뭐 100만이 훨씬 넘는 이 수험생 카페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잘 취합하는 통신원들이 올려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이과 쪽에 핫한 그 컴공, 예, 이거 보시면 자 서울대 컴공, 자 핵펑크, 서울대 자연계 내에서 최하위권, 연세대 컴퓨터, 고려대 컴퓨터 모두 뭐 4년 중 3년이 펑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과장입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80%는 다 높은 성적이고 맨 밑에 한두 명이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대 컴공이 뭐 되게 낮았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컴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한두 명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점수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는데 작년에 402점 몇이 마지막 컷이니까 그렇게 낮은 거 아니에요. 약간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 정도지. 이건 좀 과장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아래 반대로 컴공 쪽 학과들은 올해도 상당수가 펑크 혹은 커타락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고 인기학과라는 부담감, 그리고 전자보다 컴공 인원이 적어요. 그런 부분도 약간 작용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제 선견 지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후견 지명,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사후에 하는 얘기지. 그거 어느 누가 그러면 문과로 치면 다 경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영이 제일 센 과니까. 거기가 펑크가 나고, 연세대 경영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 가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한 중대 정도 갈 친구들이 맨 마지막에 문 닫고 연대 경영학을 간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걔는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겠죠, 뭐. 이렇게 그런 사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받은 편지인데, 이제 4322호는 이게 죄수 번호가 아니고 수능 4개 번호입니다. 네. 432. 예. 저는 이게 직업병이라 가지고 네 자릿수만 보면 다 수능 등급으로 보여요. 차량 번호도 지금 저 버스는 어디가 뭐 이렇게. 그래서 어린이들도 혹시 차량을 바꾸실 때 웬만하면 1, 2, 3 안쪽에 있는 숫자로만 구성을 좀 하심이, 전화번호도 그렇고 휴대폰 전화번호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구구절절 이 어머님의 사연이 자,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차피 세 장 다 붙어도 소용없으니까 안드로메다 상향. 맞는 얘기죠. 셋 다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향 지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4322를 가지고 이제 연세대 경영을 이제 쓰시는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네, 펴시는 건데, 자, 수학이 3등급이에요. 수학이 432니까 3등급인데 어머님이 이거를 3등급으로 안 보시고 100분의 1 96으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이과 통합이니까 위에 애들은 이과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이과 애들이 경영 경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를 믿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고, 자, 영어도 87이면 잘했죠. 근데 87이나 80이나 같은 점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머님 생각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남일 같으시지만, 예. 탐구도 정말 억울해요. 탐구는 하나는 다 맞았어요. 근데 하나가 3개 틀렸는데 세상에 4등급이에요. 탐구는 한 개가 거의 한 등급씩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과탐보다 이 사탐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문과 애들도 사탐 하나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략, 요 아래 보시면 땡땡땡이 의대 정원 내년에 확대한다는데 대통령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네.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제 위에 애들이 얼마 빠져주고 나가고 제치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애가 추합에 든다. 연세대 경영에 추합에 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도달하셨습니다. 네. 이걸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손 못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구는 그냥 쓰게 하고 이제 나다에서 숭실대급에서 이렇게 잘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미리 좀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지원은 제가 이걸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그래요. 원서 쓰는 기간 동안 이제 첫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접수하는 날 이렇게 경쟁률에 따라서 뭐 모의 지원 칸수가 어떻게 몇 칸이었다가 몇 칸으로 바뀌고 이런 거를 막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2차 상담, 3차 상담을 해야 돼서 저는 아예 제 정시 상담 양식에 제 번호까지 이렇게 써서 드려요. 그래서 이 샘플을 어떻게 쓰는지 뒤에서 또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집단지성 1은 이제 정시는 진학사 모의 지원을 참고해야 됩니다. 수시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 종합 전형을 모의 지원이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AI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시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시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대선 후보도 이 여론조사로 정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점수 가지고 지원하고 그때 내가 등수가 몇 등이 되는지는 정시는 모의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정치 상담을 많이 하는 뭐 행삼이나 시대나 강대 사람들하고도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의 집단 지성은 약간 우매한 집단 지성이 될 수 있어요. 대중이 하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의 집단 지성 2는 소수 의견입니다만 현명한 소수 의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약어로 우집현소라고 그래요. 우매한 집단 지성, 현명한 소수 의견, 이렇게 그게 믹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샘플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례가 막 인서울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일주일 전까지 그 취합을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예. 아직은 남일 같으니까 이제 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게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찍으셔요. 이거는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찍으셨죠? 네. 그냥 찍으시고 나중에 확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찍은 다음에 나중에 확대해도 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다 오신 분들이 고2, 고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1, 고2,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학평만 본 거예요. 모평이나 수능을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저 학평은 재학생만 보고 출제자도 그 평가원이 아닙니다. 수능을 내는 곳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요. 학평은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거고 응시자도 재학생만이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돼서 첫 번째 모의평가가 6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성적 대비 요 모평과 이때는 약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성적이 좀 우습다. 뭐 내지는 뭐 이것도 이제 실제 6월이 됐을 때 보는 성적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근데 올라가기가 쉽겠냐는 거죠. 이제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자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점수 합계를 봤을 때 이렇게 400 몇십 점 이상이 한 몇 %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위 누적 비율. 이거를 평가원이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입시기관들이 추정을 합니다. 나름 이걸 오랫동안 잘한 업체 거예요. 이건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오른쪽에 요 표가 전부입니다. 요 표가. 보통 의대 지원서는 수능 응시자의 0.5%로 봐요. 왜냐? 실제로 수시에서 반이 붙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인데 제가 후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는 한 410에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매해 달라집니다. 표준 점수는 아까 보셨지만 국어도 그 전해하고 올해하고 점수가 15점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는 매번 변하죠. 표준 점수는. 자, 근데 이 비율은 안 변하니까 0.5%를 이제 의대선으로 보고요. 1%를 서울대 지원선으로 봐요. 그게 작년 기준 396이었어요. 그러니까 컴공이 402였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지 아주 낮은 건 아니죠. 서울대 지원선 충분히 충족한 거예요. 서영고는 2%로 봐요. 그 다음에 서성한 3%로 보고 이화 및 중경외시는 5% 정도로 봅니다. 이게 가장 왜냐하면 대학을 우리가 점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등수로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시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또 그런 질문도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럼 올해 의대가 2,000명이나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화학의 농도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요 5% 있죠? 요 5%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의대 2,000명이 늘면요. 예, 벌써 웃으시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학이 바뀌거나 과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밑으로 가면은 별 영향이 없어요. 이게 농도 같아요. 우리가 큰 물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리, 작은 물에 찻잔에다가 뭐 잉크 한 볼 떨어뜨리면 그건 확실히 번지지만 큰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별 영향이 없는 그 농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하죠. 예. 그래서 요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5%까지는. 근데 이 밑으로 갈수록 희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있죠.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3회째 설명회를 해가지고 1, 2회차 할 때 이제 많은 오류 지적과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오늘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간단 정시편입니다. 자, 지원자는 수능 지원자는 한 50만 명이 돼요. 근데 10%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응시자는 45만이고요. 이 중에 4개 영역을 다 1등급을 받는 4% 안에 드는 애들의 비율은 한 18,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수시에서 붙어요. 이렇게 다 111 찍고 이러면 뭐 수시에서 안 데려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대학이 바본 거잖아요. 이런 애들을 데려가야죠. 많이 데려가야죠. 반 이상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대 지원은 보통 이 등급상 국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이어야겠죠. 그것도 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하나 정도 2등급이 있으면 의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 12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대는 이제 수학의 비중이 크잖아요. 문과, 이과. 그러니까 수학은 1등급이어야 돼요. 근데 국어는 2등급이어도 갈 수 있어요. 또 영어도 사실은 서울대는 영어 감점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영어 2 나오고도 잘 가는 사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세, 고려, 성균관은 국어 1, 2나 수학 1, 2, 탐구 2 정도 이렇게 조합이 된다. 반면에 서강대는 수학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 수학이 1이고 국어는 2여도 돼요. 문제 없어요. 3이어도 갈 수 있어요. 3, 1, 1 뭐 이렇게 나와서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이화 중경시 한 10개 대학은 올 2등급 2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선이고, 그러면 그 아래 건동 홍숙은 그냥 2, 2개, 3, 2개면 가는 거예요. 2등급 2개, 3등급 2개. 그리고 국숭세당 가면 대체적으로 한 3등급. 그 아래는 이제 광명상가라고도 하고, 뭐 한서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3반, 4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과 위에 이제 이과 자연계가 의대가 있는 거니까 이 학생 보시면 옆에 있는 얘는 자 국어 3개 틀렸고 과학 1개 틀렸어요. 표점 합이 422나 돼요. 아까 의대 지원선을 410대로 봤기 때문에 얘면 상위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 지원한 거 보시면 가군 연세대 의예. 그래서 올해 예비 14번 떠서 불합격. 보통 10번까지만 돌아요, 연세대는. 근데 얘가 이렇게 쓴 이유는 나군에서 이 친구는 의대를 안 갈 약대 갈 친구예요. 얘는 피 보는 게 싫은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군의 서울대 약대를 붙으면 본인은 대만족이라서 그냥 가군은 제일 센 의대를 쓴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군도 의대가 됐어요. 하지만 얘는 나군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진학사 칸수도 써놨어요. 연세대 의예는 4칸 떴고 서울대 약대는 7칸이니까 이건 보통 5칸 넘으면 웬만하면 붙어요. 근데 7칸이나 떴잖아요. 인하대 의예도 6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건 성적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건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의대 현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올해 많이 늘겠죠. 네. 자,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제 서울권 의대는 한 4-5개, 수도권 의대는 몇 개, 뭐 지방권 의대는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재작년에 4개 틀리고 서울대 의대를 붙은 애도 있어요. 걔는 국어에서 1개 틀렸고 과학에서 3개 틀렸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과학 비중이 제일 낮은 게 서울대니까. 예. 그래서 이 개수보다 어디서 몇 개 틀렸냐가 중요한다는 거죠. 전체 개수보다. 예. 요거 문과입니다. 문과는 보세요. 문과는 확실히 점수가 이제 착해요. 이과보다도 낮고, 지금 아까 이과 의대 간에는 막 420, 막 410 이랬죠? 얘는 402예요. 402. 문과에서 400 넘으면 황제줍니다. 이거는 문과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격차가 느껴지실 거예요. 얘는 국어 4개, 수학 2개, 탐구 2개. 등급은 보세요. 2등급이 2개나 있어요. 1, 2, 2. 그러니까 다 1이어야 가는 게 아닌 거죠. 문과는. 문과 서울대는 올 다 1이 아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학사 칸수도 서울대 6칸, 연세대는 8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402호고요. 다음부터 이제 404호입니다. 얘는 이과 404호예요. 그리고 딱 보시면 와, 국영수도 111, 탐구도 하나 1,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등급만 보면. 근데 잘 보세요. 얘는 국어에서 3개, 수학에서 4개, 과학에서 4개 틀렸어요. 얘는 이제 이과 쪽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수학과 과학을 총 11개 틀린 것 중에 8개가 수학, 과학에서 나간 거예요. 그럼 얘가 문과로는 못 갈 대학이 없지만 이과로는 이렇게 되면 점수가 많이 불리해집니다. 의대는 꿈도 못 꿔요. 이렇게 틀리면. 수학, 과학을 이렇게 많이 틀려놓으면 만약에 11개를 틀렸어도 뭐 국어, 영어에서 그렇게 11개 틀렸다든지 하면은 낫지만 얘는 수학에서 미정 4개 틀렸으니까 1등급 끝이에요. 하나만 더 틀렸으면 2등급이죠. 그러니까 다 깎인 거예요. 수학에서. 다 깎였고, 다 깎였는데 등급만 1이 겨우,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1등급이 된 거고, 과학도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의대나 이공자연이 불리해지는 점수로의 404호예요. 그리고 얘가 워낙 전교권 학생이고 수시에도 6개를 의대 쓰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딱 보고 1년을 더 하겠다는 결심을 그냥 바로 한 친구라서 가나다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가구는 고대를 그냥 경영을 써버렸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문과로 쓰면은 지금 얘는 아주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경영을 쓰고, 나구는 서울대에서 이제 의대는 못 쓰지만 웬만한 지금 404면은 아까 컴공도 쓸 수 있는 점수인데 얘는 그냥 화학 교육을 써서 붙고, 서울대는 참 좋은 대학교잖아요. 등록만 하면 휴학이 돼요. 한 학기를 안 다녀도 돼요. 서울대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려면 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가군에서 연대 아니라 연대도 되는데 고대를 쓴 이유는 그 연대는 되면 전부 다 1년 다 송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대 쓰고 서울대 썼는데 뭐 서울대하고 등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가군에서 따져본 대학교, 나군에서 따져본 대학, 다군에서 지원하려고 검토했었던 대학들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가군의 가천대, 의예, 한예를 다 따져봤더니 둘 다 위험 이렇게 뜨니까 얘는 의대를 가도 시원치 않은데 한예도 지금 위험하게 뜨니까 이 친구는 재수하게 된 거죠. 재수를 생각하게 된 거고, 이제 나군에서 서울대 산림과학부 화학교육 지금 가능이 뜨죠. 그러니까 가능한 서울대를 잡아놓고, 요즘 사범도 복수 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 돼도 돌아갈 때를 이제 서울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했다. 약대도 보면 지금 위험이 뜨잖아요, 다군. 왜 그러냐면 얘가 수학, 과학이 많이 틀린 이과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총점은 적지 않은데. 예.
그리고 다음 학생은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양식대로 이 친구가 가군에 염두한 대학교들 나군의 대학교에 진학사 칸수를 쓴 거예요. 이게 저희 이렇게 기록하게 하거든요, 애들을. 그러면 지금 고려대 경영 9칸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떨어질 수가 없죠. 서울대 화학교육도 6칸이나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잘 맞습니다. 이런 최상위권은. 자, 얘보다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얘는 402점이에요. 402호. 그럼 아까 404였죠? 걔 등급하고 얘 등급을 보세요. 엄청 차이 나죠? 아까 404는 다 111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세상에 312예요. 그래서 얘 등급 합이 4, 8입니다. 무려. 평균 2등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도 표준 점수 합계는 40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얘는 수학을 다 맞았어요. 수학을 다 맞고 국어에서 무려 10개 틀렸어요. 75점. 근데 얘가 국어만 조금만 잘 봤으면 서울대 충분히 갑니다. 국어 때문에 망한 케이스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고려대학교 중위권 공대에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워낙에 원래는 그렇게 쓰기로 상담도 했어요. 1차 상담 때는 그렇게 해서 저도 뽑아줬는데 얘가 워낙 연세대 매니아예요. 매니아서 그냥 연세대에서 낮은 과로도 가군에서 안전하게 붙고 대신에 나군을 서울대를 노렸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처음에 권해준 대학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지금 소신인데도 보이고 연세대도 사실은 건축공학이나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은 건설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지 않은 공대예요. 근데 여기보다 더 낮게 쓴 거예요. 물리학과를 쓴 거니까. 그다음에 서울대는 제가 조선해양공을 썼으면 했는데 얘가 이제 첨단융합을 썼어요. 이게 인원은 조금 더 많았는데 어쨌든 요거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물리학과 붙어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교도 에너지를 썼는데 에너지가 이 친구가 그 169번을 받았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17바퀴 회전합니다. 다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군의 중앙대는 200명을 뽑는데 2000번까지 나갑니다. 10바퀴만 돌아도 2000번. 그렇게. 왜냐면 가나에 연대, 고대, 서성안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군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고대, 가군 나라고로 빠지기 때문에 다군은 회전이 많아요. 그래서 성대도 이렇게 됐고요. 요건 401호입니다. 401호. 얘도 점수를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404, 402, 401자 보는 거예요. 다 이과입니다. 다 이과생인데 얘도 또 패턴이 달라요. 얘는 국영수가 우수하죠. 그 다음에 탐구가 2인데 2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런 애가 문과로 지원했을 때 확 유리해지는 거죠. 얘도.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학도 1이 나왔지만 아까처럼 수학을 다 틀렸어요. 1등급 밑까지 왔고 과학도 많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약간 문과 성향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장차 꿈도 로스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잘 됐죠. 뭐. 그래서 가군의 고려대학교 자유전공은 로스쿨 트랙하고 행시 트랙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썼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간호를 썼어요. 간호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 높잖아요.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로스쿨 갈 생각이니까 이제 가군을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다군에 반도체 융합을 썼는데 이게 322번 30명을 뽑는데 이것도 2월 18일 날 4차 추합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검토한 대학이고요. 자, 지금부터 문과입니다. 문과의 상위권입니다. 398호예요. 얘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얘는 등급을 보시면 1, 2, 1, 3,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은 2지만 높은 2예요. 그러니까 거의 국영수가 1, 1이 나온 거예요. 이런 형태는 완전히 연대형이에요. 예.
그래서 연대는 또 탐구 비중이 고대보다 낮아요. 그러니 얘는 탐구가 하나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대 지원하는 것보다 연대 지원했을 때가 훨씬 유리해져요. 그 다음에 워낙에 절대 점수도 높기 때문에 연세대에서 웬만한 데를 다 가요. 그래서 제일 인기 학과잖아요. 여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가 심리하고 신방, 언론홍보, 미디어 이쪽인데 최초합 했어요. 심리학을 써가지고. 추합을 예상했는데 심리학과가 워낙 인기과라서 추합 되겠지 했는데 작년에 상대적으로 영어가 어려웠으면 영어 1등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대 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가 생각보다 좀 쉬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도 최초합이 잘 됐고, 서울대는 아동가족이면 거의 제일 낮은 과잖아요. 근데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여기 보세요. 연세대는 비율이 1대 0.59, 서울대는 1대, 수학이 1.2예요. 그럼 얘가 조금 못한 게 더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탐구가 0.8이나 들어가요. 연세대는 0.59. 그러니까 연세대가 이렇게 넉넉한 안정인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대학도 아닌데 이렇게 확 다 나오겠어요. 그 반영 비율이라는 거죠. 확실히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398 봤잖아요. 얘도 398이에요. 근데 얘 등급 보세요. 얘는 영어가 3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연세대는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연세대는 영어 3등급이 들고 가는 순간 나락입니다. 그나마 고대는 봐주고요. 제일 많이 봐주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예요. 작년에 성균관대학교는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런 해에는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동점 처리해줬어요. 그러니까 얘 3등급이면 성대 가면 죽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군에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에서 심사숙고 끝에 이제 어문 중에서도 일문을 썼어요. 그래서 얘가 2월 14일 날 추가 딱 발표 났을 때 예비가 4번이었어요. 이게 어떤 해에는 2번만 나가고요. 어떤 해에 잘 나가면 4번 나가고. 근데 3번까지 나갔어요, 올해. 3명 안 두고 이제 19일까지 저랑 통화하고 마지막 20날 되면 전화해라. 전화가 안 왔어요. 안 된 거로 봐야죠. 제 유일한 실수예요. 이번 유일한 아쉬움이 요겁니다. 일문은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확실히 작년에 고대 쪽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영어 때문에. 예.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 쪽에도 몰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입시 기관들이 예측은 고대가 된다고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대 국문 가능, 일문 가능, 중문, 불문, 한문학과. 고대 한문학과를 누가 가겠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안정이 떴는데 일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 지원도 100% 맞지는 않아요. 그에게 약간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점수가 확 내려갑니다. 이거는 388. 10점이 낮아졌어요. 제가 순차적으로 쭉 가서 300대 중반까지 이렇게 볼 건데, 자, 이 친구도 딱 연대형이죠. 딱 점수를 보세요. 분포가. 그렇죠. 국영수가 좋고 탐구가 약한, 그러니까 딱 연대형인데, 사실 이 점 쓰면은 연대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이제 나군의 한양대를 붙이는 과를 쓰고 연세대를 이제 비인기 학과인 문화인류를 썼어요. 예비 2번이 나왔어요. 근데 1차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년에 연세대가 조금 느슨했다는 게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9일 날 했는데 1차 추합으로 됐다, 연세대를. 그래서 얘가 진짜 만세 불렀죠, 이 친구가. 이거 가지고 문화인류 붙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본 대학교들이에요. 얘도 보면, 자, 고대는 다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쭉쭉쭉쭉 뜨는데 연세대는 플러스가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연대 고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그 연대하고 고려대학교의 추합 일정입니다.
1차 추합이 2월 14일, 2차, 요 3차까지는 인터넷에 공개가 돼요. 근데 4차, 5차로 가면 전화 찬스입니다. 전화기를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전화기를 꼭 들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제 그 학생은 전화기 들고 있었는데 이제 안 울린 거예요. 막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 이 친구는 이제 보세요. 이과입니다. 이과. 미적분, 물원, 지원인데 자, 이 점수를 보세요. 완전히 문과형으로 나왔죠. 탐구가 완전히 3, 4등급. 근데 제 학생들 중에는 아직 탐구에 대한 완성도가 아무래도 늦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과 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문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유리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를 권했어요. 이과인데 영어도 1이에요. 영어도 1이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사실은 제가 얘한테 권한 과는 이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요 연세대학교 하스입니다. 하스. UIC 국제대학교 내에 있는 UD와 하스와 ISE가 있는데 이 하스가 2월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2명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인원이 93명이에요. 엄청나고 이 안에는 경제학과도 있고 또 약간 컴퓨터 정보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이과생이 공부하기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4년이 송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잔머리 쓰면은 3, 4학년 때 커리큘럼을 잘 짜면 신촌에서 한 이틀 있다가 송도에서 3년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4년이 송도고 연세대학교의 다른 전공 대비 등록금이 한 1, 200만 원이 비쌉니다. 이게 외국 교원을 머무르게 해줘야 되고 숙박비 주고 뭐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남도 싫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안전한 건데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아동을 썼어요. 아동도 요즘에 초등교육보다 더 직격탄을 맞은 게 아동이죠. 유아교육도 그렇고 이제 저출산 시대라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걸 쓰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이과애가 아동을 갔어요. 이과애가. 네. 저는 이제 이 하스를 권했다 이거죠. 예. 하스가 공부하기가 나가니까. 자, 이 친구부터는 이제 재수각입니다. 재수각. 그래서 얘는 이과 387호입니다. 387호. 2 거의 다 2입니다. 올 2면은 연구대를 못 가죠. 다 2면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정도 성적이면은 이화여대에서는 좋은 공대를 갈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중앙대 이런 데는 다 아주 거의 최상급. 이화여대는 뇌인지과학 같은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다구는 한양대, 성균관대 썼는데 안 됐고 지원적으로 안 됐고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가군에서 검토한 대학교, 나군 검토한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앙대학교랑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안정이 뜹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반포 학생이었는데 그 워낙 평소보다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을 점수가 이제 비슷해졌죠. 네, 비슷하죠. 이화여대랑 중앙대. 자, 다음 사례도 약간 특이한 사례인데 이 친구는 지방 학생이에요. 충청권 학생인데 국영수가 221 이렇게 나와서 아까 학생보다 점수도 아까 387이었는데 382예요. 네, 382점. 얘 보세요. 얘는 가군도 그냥 상향 지원을 해버렸고 나군에서 서울교대를 씁니다. 서울교대는 국립대학이잖아요. 등록금이 100만 원대입니다. 200만 원이 안 넘어요. 시립대, 뭐 국공립대들은 대부분 100대 후반입니다. 170, 180 요 정도를 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재송반을 다녀야 되니까 여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대학교로 이제 교대를. 어머님이 초등교사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지금 두 곳을 이게 그래서 가다를 다 그냥 안드로메다 상향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꿈은 얘 약대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수시에는 약대 위주로 했더라고요.
지금 내신이 좋잖아요. 1.7, 뭐 1.4 뭐 이렇게 나왔는데 수시는 원서를 좀 잘못 쓰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예, 요거는 본 사례고요. 자, 얘는 문과인데요. 얘 문과인데 지금 수능 성적이, 자, 국어가 나쁘고 수학이 좋은 이제 문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성대는 피해야 된다. 서강, 성균, 한양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양대 되고 서강대 됐다 이거예요. 얘는 성대는 쓰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예,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서강대보다 한양대가 더 좋은 과가 됐기 때문에 경제금융이 경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따져본 대학교고. 자, 이 친구가 보세요. 얘가 보통 이제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고, 자, 국어가 1인데 좋은데 수학은 3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1, 3, 2 이 정도 나오면 2대를 지금은 쉽게 갑니다. 지금은 이 정도 나오면 2대를 쉽게 가요. 그래서 이제 가군의 한양대, 조금 이화여대 위 서성안에서 한양대를 써가지고 이제 비인기학과를 쓴 거죠, 나름. 근데 이제 철학과가 딱 예비 1번이 나왔어요. 근데 추합이 안 돌아, 막 4차까지. 4차에서 겨우 됐어요. 그러니까 또 비인기학과는 추합도 잘 안 나갑니다. 아까 일문과도 3번밖에 안 나갔잖아요. 4번인데 떨어졌잖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화여대를 인문계로 갈 수 있는 거의 끝을 보여드릴게요. 얘입니다. 자, 요겁니다. 이 친구는, 자, 수학이 4예요. 네. 야, 수학 4가 이대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얘가 국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국어가 제가 작년에 보낸 중에 제일 높아요. 145라는 얘기는 150이 만점이기 때문에 2개밖에 안 틀리네요. 국어에서. 국어의 신이죠. 외국 학생이었어요. 근데 영어가 2네. 영어는 인데 하여튼 국어를 1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탐구도 하나가 무너졌죠 또. 네. 이렇게 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그 경희대 인문은 수학 비중이 되게 작았잖아요. 거기를 쓰면 워낙 국어가 높기 때문에 수학 4등급도 용서가 돼요. 그래서 거기 하나 잡아놓고 나군의 2대를 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보통 1, 3, 2, 2, 2 이 정도 애들을 2대를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4등급까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치표에서도 여기 보세요. 이 배치표에서도 이화여대 인문계열이 인원은 많아요. 193명 이렇게 됐지만 이거 다 마이너스로 떴지 붙은 데라가 없었어요. 붙는다, 쉽게 붙는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명한 소수 의견들을 취합을 했어요. 이화여대를 끝이 몇 가지 쓰느냐 이런 걸 다 파악을 했더니 이 친구가 번호가 예비가 지금 보시면 40번대가 나왔어요. 예비 40번대. 근데 이게 적게 돌면 5, 60번밖에 안 돌 때도 있었어요. 작년에 한 90번 나갔어요. 그래서 2월 18일 날 6차 추합으로 붙었어요. 이화여대는 6차까지 돌렸어요. 예. 그렇게 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2반, 3반 정도 애들입니다. 2, 2개, 3, 2개 정도 하면 어디냐? 국숭세단 돼요. 국숭세단이나 뭐 인하대, 아주대, 항공대 요 라인이 잡힙니다. 이과 364호예요. 얘는 문과 364호도 여기 있습니다. 문과 364호 2, 4, 3,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제 문과형인 거죠. 얘는 국어가 더 좋고 수학이 나쁜. 그리고 탐구도 이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인하대, 단국대 뭐 이렇게 썼는데 등록은 나군을 했습니다. 그 단국대 도시개발 부동산 학과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자가 들어간 학과 중에는 넘버 3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있는 과 중에 대학 중에 제일 센 데는 중앙대가 있고요. 그 다음 건대고, 그 다음이 단대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 쪽에서는 넘버 3인 거예요. 전국에서. 예, 전국 랭킹 높고, 또 이제 이 부동산학과가 이름이 붙으니까 나오면 공인중개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감정평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면 거의 높은 수준의 국가 자격증입니다. 뭐 변리사급은 아니지만 뭐 같은 그 급도 될 수 있고, 신탁회사 같은 데도 잘 취업이 됩니다. 어쨌든 더 경영보다 더 전문적인
경영 큰 분야죠. 경영의 한 분야인데, 경영 경제 상경 계열의 한 분야인데 더 전문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해도 부동산은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따져본 대학교들이고, 자, 요것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예, 3432입니다. 그렇죠. 3432인데 3432로 쓰고 2342로 읽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얘 국어가 3인데 2에 가까운 3입니다. 수학은 4지만 3에 가까워요. 근데 영어는 3이지만 왜 4로 봐야 되느냐?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도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3등급이면 다른 과목의 4등급 비율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3432가 아니라 2342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탐구가 우수한 문과고, 이런 애들이 간호를 써도 붙을 수가 있어요. 간호. 그래서 성신여대 간호와 성신여대 사과대 둘 다 붙었는데 간호로 등록을 당연히 하죠. 요즘에 아시겠지만 PA 간호사 아세요? 지금 의사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존재감이 확 올라갔습니다. PA 간호사는 또 크루 근무를 안 해도 돼요. 3교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연봉이 한 5천 돼요. 초봉이. 예, 그리고 뭐 미국 의사 자격증 미국 간호사 자격증 같은 거 따면 나중에 뭐 생명 관련해서 IT 기업 같은 것도, 벤처 기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는 어쨌든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요즘 PA 간호사가 하여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거부터 좀 이제 교대입니다. 예, 교대가 많이 낮아졌다는 건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친구는 365호예요. 365점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3등급이잖아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4등급입니다. 거의. 예. 급전직하 교대 성적 4등급 넘어죠. 345니까 아까 그 학생보다도 20점이나 낮은데 진주교대, 부산교대 다 될 수 있어요. 예. 진주교대 최초 합을 했고, 부산교대도 요즘 부산에 가서 상담을 하면 보임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셔요. 애들 안 낳고 적으니까 교대가 점수가 막 확, 진주교대도 약하고. 예. 저도 사실은 입시를 하면서 이성적이 교대에 가는 걸 처음 봐요,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적성에 맞고 초등교사가 아이들을 보는 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점수가 높아서 못 갔잖아요. 이제는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뭐. 네. 그리고 요 사례는요, 이제 348호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뭐 4334 막 이래요. 이러면 사실 인서울 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대전 학생이에요. 대전 학생. 그래서 가군 충남대, 나군 충북대, 원래 컴공을 가고 싶어 했던 학생인데 뭐 4차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됐는데, 요 밑에 요 부분을 보세요. 최근에 법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통과가 돼가지고 그동안 이런 지방대학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 그 공기업, 공사, 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자들을 35%를 권고였는데 지금은 의무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대 수혜 지역이 충청도예요. 왜냐하면 충청도는 대전에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수도. 그러니까 전국에서 무려 5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20개입니다. 세종 20개, 대전이 17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 가지고 이제 서울 수도권 학생이 통학거리를 생각해서 경기도에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그냥 KTX 타고 1시간만 가면 대전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취업이 많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강남에 남매가 있어요. 남매. 누나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나는 외고를 나오고 서강대 어문을 졸업했어요.
동생은 나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신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시도 어떻게 봐가지고 충남대 공대를 갔어요. 걔가 수자원공사 다니고 있어요 지금. 누나보다 취업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누나가 저 자식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뭐 놀기만 했는데, 그 다음에 걔가 무슨 지역 인재예요. 20년을 서울 살다가 강남 살다가 4년 충남대 다녔는데 지역 인재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염두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얘는 아까 걔보다 점수가 더 낮아요. 이 점수는 막 국어 5등급이고 3, 2 뭐 이렇게. 근데 이 충남대 옆에 한밭대가 있어요. 한밭대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한밭이 한자로 바꾸면 대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립대. 그래서 충남대랑 곧 합병이 됩니다. 요즘에 지방의 사립대끼리 서로 합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재산이에요. 두 회사가, 두 대학은 별도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국립대학은 주인이 하나예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대학 합쳐하면 합칠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학도 막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한밭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 이 정도면 됐거든요. 충분히 됐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졸업하기 전에 충남대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여기 보시면 한밭대 다 안정이 떴잖아요. 신소재 썼는데 떨어졌어요. 10점, 11점이 남는데 세상에 떨어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무섭다 하시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등급 요거 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 합계가 보다 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군에 따라서 이렇게 역전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학습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너무 이과가 문과를 짓밟는 것만 보셨잖아요. 반대로 이제 문과가 이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국어를 폭망한 문과생이죠. 근데 수학이 거의 1이에요. 거의 1이잖아요. 100분위가 95. 탐구도 좋죠. 그럼 이렇게 수학, 과학이 좋으니까 수학, 탐구가 좋은 거죠. 과학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과형인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문과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과의 상위대학은 안 돼요. 상위대학은 수학은 반드시 미적을 해야 되고, 탐구도 과탐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고, 성균관대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이. 어쨌든 얘는 둘 다 사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아주 높은 대학은 침공을 할 수가 없고요. 제일 높은 대학이 성신여대. 거기는 이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 침공할 수, 문과지만. 가군의 숭실대를 썼는데 여기는 안 됐고요. 여긴 반영 비율이 보세요. 국어도 2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 국어로는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성신여대에, 그것도 공대 중에서도 아주 핫한 겁니다. AI 융합학과입니다. 요즘 AI 들어가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학과만 이래요. 반영 비율 국어가 10이에요. 수학이 35. 그다음에 확통도 되고 탐구도 사탐도 되고. 그러니까 딱 얘한테 완전 맞췄죠. 최초 합했어요. 최초. 이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저도 얘를 보는 순간 이런 사례로 정말 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과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자, 얘 등급은 아주 5723. 5723. 근데 두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 집이 잠실인데 얘는 골프 특기생입니다. 그래서 가군에 이제 연세대를 쓰고, 그리고 다군의 을지대학교는 두 과목만 반영을 해요. 잘한 거 두 과목. 그러면 얘가 잘한 영어, 그다음에 탐구. 그 중에서도 한 과목이에요. 탐구. 그러면 얘 91이니까 높은 2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예.
다음에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원래 4년제를 못 갔습니다. 못 가야죠. 못 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이 그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요, 모집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면 뽑는 대학도 있고, 한국사랑 탐구 하나를 바꿔주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 한국사는 대부분 2등급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는 대학교들, 전국에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대학교들이 그렇게 주로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이 일산인데, 제가 그래서 이들 대학에 다 전화를 했어요. 나 고3 담임인데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이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다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배치표도 없어요. 점수가 없는데, 이 중부대학교 모르시잖아요. 여기가 캠퍼스가 2개예요. 하나는 그 대전 밑에 금산이 있어요. 인삼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있고요, 고양 캠퍼스가 있어요. 경기도 고양, 일산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과가 자율선계라고 돼 있는 과가 무슨 과냐면요, 요즘에 유명한 무전공 입학입니다. 무전공. 이렇게 해서 여기 입학을 해가지고요, 2학년 때 고양 캠퍼스로 100% 올 수 있어요. 100%. 원하는 종목을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핫한 무전공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등급은 대학을 못 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길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처랑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걸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같이 들으면서 고민을 하고, 제가 녹음을 안 해도 대학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어머님들이 전화하시는 순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 통화 내용은 녹음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오늘 그 정시 얘기만 너무 했잖아요. 근데 다들 수시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는, 자, 이게 요 내용이 제가 최근에 수시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을 4개를 뽑아봤어요. 네, 이거는 찍으셔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저 네이버 밴드 있죠? 입시큐라는 밴드가 저랑 여러 소장들이 같이 운영하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도 다 링크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고교 학점제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을 미리 일찍 정하고 그에 맞게 살라는 제도잖아요. 근데 왜 무전공을 확대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공을 일찍 선택해도 괜찮고요, 늦게 선택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답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공존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김연아 같은 애도 있고, 어려서부터 빨리 그런 애가 있고, 뭐 또 20살에 넘어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이고, 또 두 번째 질문, 문과 이과 통합이라면서 왜 과목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그럼 당락은 그러면 숫자냐 글자냐, 내신이냐 활동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영원한 질문 아니에요 이게. 그게 이 경희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제가 여기를 링크를 해놨는데, 가운데 있는 이 안경 쓰신 분, 이분이 임진택 입학사정관이라고도 저랑 또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교사 2명하고 대담 형식으로 한 20분짜리를 만들면서 그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 잘 담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오늘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정시 얘기 머리에 쥐나도록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차분하실 때, 차분히 정리될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링크로 걸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늘 수의상담할 때 떠들었던 얘기를 다 이분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가령 이제 이과생 중에 공대를 갈 학생이 내신을 잘 받으려고, 숫자를 잘 받으려고 물리 안 하고 지구과학을 하면, 이 경희대에서는
숫자는 좋지만 물리를 안 한 것 때문에 감점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요거만이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숫자를 챙겨야 되냐 이런 부분도 갈등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걸 쭉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보면 예, 그 4번 공부를 왜 하나요? 이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길 가면 뇌인지과학과 교수 이인하 교수님이 그 공부를 왜 하는지, 미적분 시장에서 한 번도 써먹지 않는데 미적분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걸 틀어요. 뭐 이거 5분짜리 밖에 안 돼요. 근데 자제분하고 같이 들어보셔도 좋고요. 예. 그런 내용이라 그거는 뭐 제가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기보다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질답을 지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예, 오늘 여기서 질답을 할까요? 아니면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어떻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물어보셔도 되고. 예. 네. 후배들 인원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 커트라인이 많이 된다니까요. 그게 제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대 자유전공이 있잖아요. 서울대 자유전공은 인문으로도 갈 수 있고 자연으로도 갈 수 있고요. 한양대는 전부 다 그 인기과에서만 객출했어요. 그러니까 센 과들의 인원을 빼가지고 자유전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국문과, 영문과에는 손 안 대고. 그래서 대학별로 그 운영 방식이 다 달라요. 계열별로 문과로 뽑으면 문과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학교도 있고, 이과로만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다 약간씩은 그게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무전공 제도에 그러니까 왜 생겼는지 제가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잘 안 알려진 이야기라서, 원래는 지금 외국 같으면 뭐 지금 반도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학과가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 대학은 이게 대학별로 맘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대 컴공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50명도 안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학과의 이기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그러면 지금 문과를 다 죽이면 지금 이 비인기 학과들이 문과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무전공으로 들어온 애들이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불문과 하겠어요? 대부분 경영 경제나 이과 쪽으로 컴퓨터 공예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절을 하게 만들려고 무전공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무전공으로 많이 선발하는 대학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도예요, 사실은. 그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절이 되겠죠.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조절하면 뭐 인기 없는 과들은 점점 도태되고 이런 과들은 인원이 많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좀 전공을 미리 안 정해도 이제 대학을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수한 과의 인원을 줄였으니까 그 과들은 이제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겠죠. 과거에 20명을 뽑던 게 15명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과들이 입결은 올라가겠지만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전문 같이 되는 거죠. 거기 갔다가 2학년 때 그 자동차공학, 미래자동차공학, 융합전자 이런 데를 가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거는 점수 차이가 일시적으로는 높아지지만 요 무전공으로 가면은 또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여튼 이런 시대적 흐름은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과는 얼마인데요? 과학기술원도 있잖아요. 울산이나 네, 과학기술 이스트 대학교. 네, 네, 그런 그게 대학교 네. 입결들은 어디서 봐야? 그건요. 워낙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일반고 합격사례, 과학고 합격사례, 자사고 합격사례가 다 있어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지스트, 최근에 켄텍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서 어떤 유형이 또 내신은 몇 점대 애들이 가는지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홍보 대사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례가 많이 있어요. 네.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그 3월 18일 날 한 번 더 해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라이브로 한 번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들어보셔도 되고, 어머니들은 이제 자료집까지 잘 받으셨으니까 요거를 잘 갖고 계셔요. 애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두고두고 나중에 정시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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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아이고, 많이 쏘죠. 네, 아니 제가 여기 대학을 여기서 나오고 있고 아, 네네. 한국 다시 이게 제가 저희가 알는 자사고인데